자, GTF 전용 기출 어휘집 초급 레벨 어휘 이론편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를 잘 시켰는지 동의어 연습 문제풀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건데요. 자, 아직까지 GTF 독해 섹션의 어휘 문제에서 관용어구, 자, 여러분들 관용적 표현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사용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표현처럼 굳어진 표현들을 우리는 관용어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Look after, take care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GTF에서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언제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100% 출제가 안 될 거예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의어 연습 문제 풀이 보기에 이 관용어구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동의어 연습 문제 1번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는 독해 섹션에서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잘했는가 내용이에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문제가 이제 어휘 문제가 나올 건데요. 어휘 문제 유형 딱 하나입니다. 동의어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다이어가 있어요.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의 뜻이 있다. 그 중에서 지문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느냐? 지문에서 쓰인 의미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갖고 있는 동의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문상에서 쓰인 뜻을, 지문상에서 쓰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는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Okay, in the context라고 나와 있죠. Of the passage. 지문의 문맥에서 wisdom이란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쓰였느냐? 자, wisdom 여러분들 우리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가 지혜로울 나이에 나오는 치아 뭡니까? 사랑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wisdom teeth라고 부른다. 그렇죠? wisdom teeth 사랑니였습니다. 자, 그러면 wisdom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A. obligation, B. alertness, C. diligence, D. intelligence입니다. 오케이. 자, obligation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뜻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of 하면은 가까이, league 하면은 줄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줄을 묶어 놓았습니다. 뭐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의무를 지워준 거죠. 그쵸? 책임을 지워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bligation 하면은 가까이 league 줄을 묶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bligation, 의무, 구속, 책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alert, 여러분들 우리 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빨간 색깔로 잉잉잉 하면서 어떠한 표시가 뜰 때 있어요? alert, alert 이런 표시가 뜬 적 여러분들 보신 장면이 있을 겁니다. alert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경계, 주의를 뜻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alertness는 기민 경계를 뜻하고요. 주의하는 겁니다. 자, diligence 하면은 근면 부지런함, 굉장히 성실함을 뜻하는 거고요. D는 intelligence. 걔는 굉장히 인텔리야. 저 남자는 너무나 인텔리야 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거죠. 지성, 총명, 지혜, 지능, 똑똑함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wisdom, 이 지혜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D가 정답이 되야겠죠. intelligence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보기 중에서 수업 시간에 나오지 않은 단어들도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휘 어떻게 하면 빨리 학습할 수 있어요? 어휘 학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카페에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어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단어를 자꾸 요즘에는 사전 안 쓰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자꾸 검색을 하시고 단어 발음 들어보시고요. 뜻 보시고요. 예문 보시고요. 그래야지만 어휘량이 점점 늘어나시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로봇도 아니고 프로그램처럼 머릿속에 10,000개, 20,000개를 갖다 입력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단어들 직접 인터넷 검색하세요. 그게 어휘 학습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넘버 2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advanced예요.
오케이. 자, add 접두사 앞으로 advance 나아간대요. 오케이. 자, 그 동사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advanced는요. 뭐였어요? 형용사였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최신의, 앞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advanced. Alright. A. upfront. B. up to date. C. low end. The old-fashioned예요. 조금씩 여러분들 정답을 갖다가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upfront, up-to-date, low-end, old-fashioned. 한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오답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ABCD 보기의 뜻 살펴보도록 할게요. upfront는 front, 앞쪽에 미리 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있다, 여기 있다. 선불로 내는 거예요. 선불의 자, 또는 앞에다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up to date는요. 계속해서 최신 날짜로 가다. 최신 날짜가 뭡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최신의, 최근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low end, 값이 싼 걸 뜻합니다. 오케이? low, 굉장히 낮대요. 오케이? low end, 값이 싼 것, cheap입니다. cheap, 저가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고가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low가 아니라 high end, 높은 것의 끝이래요. low end는 낮은 것의 끝이래요. 아시겠습니까? 고가의 브랜드는 바로 high end 브랜드입니다. low end 브랜드는 저가를 뜻하고요. old fashion, 늙었대요, 여러분들. ol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구식의, 옛날의, 할아버지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advanced. 정답은 바로 최신의, 최근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B가 되어야겠네요. 넘버 3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urity. 자, security.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경비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방범업체라든지 이러한 업체 사람들 보면은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security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조끼예요? security 뭐예요? 안전을 뜻하는 거죠. 방범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자, security 보안을 뜻하는 겁니다. 보안업체 직원들 많이 입잖아요. 자, A는요. protection 앞에서 protect 덮어준대요. 자, 뭐 해주는 거예요? 남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덮어준대요. 오케이? protection, 바로 보호를 뜻하는 겁니다. separation, 오케이? liability, establishment. 자,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tection, 앞에서 덮어준다, 보호, 방어, 옹호를 뜻하고요. separation은요, 서로 분리한 거예요. 별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separation 중이다 라고 하면은 서로 떨어져 있다, 분리돼 있다는 뜻이에요. 분리, 분할, 별거. liability, 몰라요. 생소합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 계속해서 검색하고요. liability 스펠링 쳐보세요. 그리고 발음 계속해서 스피커 버튼 누르면서 연습하세요. 그게 어휘학습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오케이? liability, 부채, 빚, 의무고요. 자, establishment 무엇입니까? 설립, 사회기관, 공공시설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안업체 security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갖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protection이죠.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넘버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ly인데요. 자,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접두사 serve 하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래의, 아래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fly는 뭐였어요? 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제공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A. provide. B. demand. C. design. C. seize. 한 2개 정도는 소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뜻 볼게요. provide 하면 무엇입니까? 제공하다 라는 의미 갖고 있고요. demand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곧 제품 내놔라, 서비스 내놔라. 그게 바로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design, 디자인하다, 무언가를 만들다. seize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생소합니다. stop이에요. 중지하다, 그만두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공급해 주는 거니까요. 곧 제공하다, provide가 정답이 돼야겠죠. 자, 그럼 number 5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라는 명사 형태인데요. 자, 여러분들 responsibility 뭐예요? 무언가에 누군가에 갖고 있는 책임감을 우리는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어 찾아보세요. A. outlook, method, liberty, duty예요. 자, 생각할 시간, 유추할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시고요. 자, 우리 A, B, C, D 보기의 뜻 좀 살펴보겠습니다. outlook은요, 여러분들 멀리 밖을 내다본대요. 멀리 내다본대요. 바로 그렇죠. 전망 또는 경치, 견해를 뜻합니다. 멀리 밖을 내다보다. method는 방법, 방식, 체계를 뜻하고요. liberty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느냐? 자, 우리 뉴욕에 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하는데요. 자유, 해방을 뜻해요. Liberty, 여러분들 자유의 여신상 꼭 떠올리시고요. Duty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duty, 해외여행 갈 때 duty free shop 가잖아요. 무엇입니까? 관세를 받지 않는 거죠. 면세를 뜻합니다. 면세점, duty free shop이라고 하는데 의무, 책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My duty, 제 의무는요. 자, 그러므로 responsibility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는요. 바로 duty가 되어야겠네요. D가 정답입니다. 자, number 6. 이번 단어는요, courage예요. 제가 have some courage라고 여러분들에게 예문도 던져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courage 뭐예요? 자, 그리고 앞에 접두사 in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도 붙여서 encourage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다, 장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courage라는 명사는 바로 용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A. omen, B. bravery, C. craft, D. dignity. 자, 정답을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고요. 보기의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오맨은요. 저 초등학생 때 나온 영화예요. 그죠? 뒤에 머리에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아이가 굉장히 불길한 징조, 불길한 조짐을 갖고 있다. 악마의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의 제목이 오맨이었습니다. 오맨,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나이가 어느 정도 밝혀지네요. 그렇죠? 자, 오맨, 전조, 징조, 조짐이에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불길한 그러한 조짐이었습니다. 666이요. 자, bravery는 용기, 용감한 정신을 뜻하고요. craft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수공예,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dignity, 위엄, 품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 courage, 용기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갖고 있는 동의어는 뭘까요? 바로 bravery가 되어야겠죠. brave 하면은 형용사로 용감한이 되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encourage 꼭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encourage, 장려하다. Number 7은요, emerge예요. 아, 이게 뭐였지?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휘학습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고 그것을 좀 더 빈도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emerge. emerge.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가에 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emerge. A. demonstrate. B. interrupt. C. rise. D. include.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십니까? 뜻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데모 테이프를 보냈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데모 테이프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demonstrate. 본인이 노래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거 보여주는 게 바로 데모 테이프이죠. 이겁니다. demonstrate. 보여주다, 입증하다. interrupt는요, inter이라는 사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사이를 갖다가 가로막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무엇 사이에 중단시키다, 가로막다, interrupt, 방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Don't interrupt me. 오케이? rise,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죠. 특히 태양 같은 거요. sunrise라고 하죠. 떠오르다, 보이다, 시야에 들어오다. 이게 바로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rise, C가 정답이고요. include는 안에 포함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nclude, 포함시키다. 정답은 C입니다. Number 8 보도록 할게요. accurate.
또 기억 안 나요. accurate, accurate 형용사인데요. 어떠한 의미였어요? accurate, 정확한, 올바른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쵸? accurate, 정확하네요. accurate. A는요, plenty입니다. B는 very였습니다. C는 precise입니다. D는 incorrect입니다. 정확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요는 무엇일까요? 자, plenty는 많은이에요. 풍부한 걸 뜻합니다. plenty, various, 다양한 여러 가지의, precise가 바로 정확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바로 정확한, precise, C가 정답이고요. incorrect는 그냥 correct는 올바른, 바른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in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수사가 붙어서 incorrect 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accurate. Number 9 살펴보도록 할게요. In danger. 그냥 danger 하면 뭐죠? 삥삥삥 위험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앞에 여러분들 무엇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in이 붙었습니다. 위험하게 하다. 위험에 빠뜨리다가 되는 거예요. In danger. In danger. 오케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요, conserve입니다. conserve. B, risk. C, restore. D는 refuse예요. 오케이. 자, in danger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요. conserve, 보존하다, 절약하다. 오케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preserve, 보존해 놓는 겁니다. 쌓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conserve. 리스크가 뭡니까? 야, 그거 너무 리스키하지 않나? 아니야? 라는 표현 사용하시죠. 일상생활에서. 야, 그거는 내 생각에 너무 리스키해. 위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태롭게 하다, 위험에 빠뜨리다, 위험하게 만들다. B가 정답이고요. restore, 자, 다시 세운대요. 다시 세워준대요. 회복시키다. refuse는 무엇입니까? 거절하다, 거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자, B가 정답. Number 10, function입니다. function. functioning, 오케이. 자, function 하면 뭐예요? 어떠한 기능을 하다, 역할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쵸? 자, A는 work, B는 form, C는 reserve, D는 interfere예요. 접두사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근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수많은 어휘들을 암기하실 때 편합니다. 자, work는 뭐예요? 내가 일하다, 근무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동되다, 기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function,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바로 work, A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form은 형성하다고요. reserve 하면 뭐예요? reservation, 예약이죠. 자, 동사 형태입니다. reserve, 예약하다. 미리 뭐 해놓는 거예요? 아껴놓는 거예요. 예약하다, 비축하다. 서로 일맥상통하죠, 의미가. inter, 사이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interfere,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간섭하다, 개입하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A. 11번 볼게요. dive예요. 여러분들 다이빙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다이빙 하다, 잠수하다, 밑으로 하강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kneel, crawl, sneak, plunge. 오케이? 바로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knee는요, 무릎이에요. 그런데 애를 붙여서 kneel 하면은 무릎을 꿇다. K는 묵음입니다. 오케이? 자, kneel 하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고요. crawl 하면은 아기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아가. 자, sneak,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걷다. 플런지가 바로 뛰어들다, 잠기다, 하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ve는 plunge, D가 동의어입니다. 아시겠죠? 12번 볼게요. purchase예요. purchase 동사입니다. 어떠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사다잖아요. 구입하다잖아요. 그렇죠? 자, A, refund, B, donate, C, shop, D, manufacture. 제가 뜻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정답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뭐예요? 정답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refund는 다시 fund, 돈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환불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고요. donate, 기부하다, 기증하다. blood donation, 헌혈입니다. blood donation, shop, 사다, 쇼핑하다. 바로 C가 정답이죠. 여러분들, buy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manufacture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는 게 아니라 제조하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manufacture는 여러분들 make예요. 오케이? 만들다, 제조하다, produce 하는 거예요. 13번 보도록 할게요. contract, 함께 tract, 한 점으로 모은대요. 뭡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군데 모아서 무엇하는 겁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contract, 계약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도 있고요. 계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도 둘 다 contract. 네, 여러분들 형태가 같습니다. 명사, 동사 둘 다 contract예요. A, context. 이렇게 유사한 발음이 비슷한 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왜요? 함정입니다. 함정이 많아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요. vote, deal, quotation. 오케이?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요. context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문맥입니다. 지문의 문맥상이라고 할 때 이 context를 사용을 하고요. vote는 뭐예요? 바로 대통령 선거 생각하시면 돼요. 투표, 표, deal, 거래, 계약. 그러므로 contract는 deal이고요. quotation은 남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라고 인용을 할 때 우리는 quotation이라고 합니다. 인용문 또는 견적서도 얼마 나올 거예요? 견적을 받죠? quo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14번 blame 동사입니다. 자, 누군가를 갖다가 blame해요. 너가 잘못했잖아. 네 잘못이잖아 하는 게 blame입니다. Don't blame me. 나 탓하지 마. 나 비난하지 마. 자, blame. A, repress. B, accuse. C, sponsor. D, respect. Much respec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의미 살펴볼게요. repress는요. 이 접두사 re는요. again, 다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뒤로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뒤로 누른대요. 뭐 하는 거예요? 물러서세요. 뒤로 누른대요. 억누르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진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repress, 뒤로 누르다. accuse, 비난하다라는 겁니다. accuse, 비난하다, 죄를 추궁하다, 고발하다. sponsor,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 여자 연예인에게 스폰서가 있대. 후원자 아닙니까? 자, sponsor 하면은 후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도 되고요.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자, 그러므로 blame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는 accuse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자, 15번은요. invade예요. 자, 안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invade 하면은 안으로 침입하는 겁니다. 침입하다. 안으로 쳐들어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nvade, 침략하다. 아시겠어요?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A, assist. B, defend. C, identify. D, attack. 뭘까요? 안으로 쳐들어오다. 자, assist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assistant. 이번에 제 새로운 어시스턴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트를 하겠죠. 헬프를 하겠죠. 그죠? 헬퍼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진 않지만 같은 뜻입니다. assistant, helper, 도와주다. defend는 뭡니까? 방어하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변호하다. identify, 찾다, 확인하다. attack 하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략하다, 안으로 쳐들어오다와 A, B, C, D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쳐들어오는 건, 침략하는 건, 누군가를 공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attack를 골라주셔야만 합니다. A, B, C, D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의미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6, predict. 자, 풀이라는 접두사는요. 미리, 이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dict는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 말해준대요. 뭘까요? 미리 말해주는 거. predict. 예상하는 거죠. predict. 예측하는 겁니다. predict. prediction. prediction. 자, 미리 예상하다, 예측하다. redirect. offer. forecast. prohibit.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 자, 여러분들 고르셨습니까? A, redirect는요. 다시 지시를 하다.
다시 연결을 해주다, 다시 보내다, 다시 전송하다라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I'm going to redirect your phone call. 당신의 전화 다른 데로 돌려줄게요 라고 할 때도 redirec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offer라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제안하는 것, 제공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rovide와 같은 뜻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forecast는 for도 미리, 이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cast는 던지는 거예요. 미리 던져주는 겁니다. 자, 예상하다, 예보하다. 우리 forecast 어디서 많이 씁니까?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를 weather forecast라고 그래요. 미리 날씨를 점치는 거잖아요. 미리 예상하는 거잖아요. weather forecast. 오케이, 날씨, 우리 일기예보를 뜻합니다. prohibit, prohibit. 자,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hibit.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금지하는 겁니다. 오케이? 미국에 금주령이 있었죠? 그때 이 prohibit을 사용을 했어요. prohibit, 금지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리 예측하는 거, 예상하는 거 바로 forecast. C가 정답이 돼야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같은 문제. 17번은요. fume입니다. 자, fume 하면 뭐예요? 바로 매연을 뜻하는 거죠. 그쵸? odor, smoke, chemical, liquid. 바로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odor 하면은 냄새고요. smoke, 연기입니다. B가 정답이네요. chemical, 화학 제품, liquid. 바로 액체를 뜻합니다. solid는 고체를 뜻하고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quid, solid. 17번 넘어서 18번 보도록 할게요. device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치 또는 기구를 뜻하죠. 그렇죠? 우리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device예요. addictive, code, gazette, capacity. 자, 정답 유추해 보십시오. adjective,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 첨가물을 뜻하고요. 코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암호를 뜻합니다. gazette, 제가 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었습니까? 가제트 형사, 온몸이 장치, 기구로 되어져 있잖아요. 재밌는 그런 만화 영화였죠? 가제트 형사, 기계, 장치, 도구로 뜻합니다. device, C가 정답이죠? capacity,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수용력을 뜻해요. capacity, 포용력, 수용력, 능력.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capacity입니다. 자, 19번은요. core예요. 자, 이거는 지난달 우리 GTF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우리 지구의 core, 중심 핵을 뜻합니다. 오케이? 중심 핵입니다. edge, boundary, solid,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heart.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신체의 중심은 바로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바로 heart, 핵심, 중심, 심장, 가슴, heart, D가 정답이고요. solid, liquid 말씀드렸습니다. 고체. boundary는 이 경계선을 뜻해요. 경계. edge, 날카로움, 가장자리 이 부분을 edge라고 해요. edge 있게 걷자 모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케이. 날카로움, 가장자리 끝을 뜻합니다. 자, 20번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value. 자, 우리 명사로도 value, 가치, 값 사용하고요. I value your idea. 나 너의 생각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다 라고 할 때도 value를 사용합니다. 명사, 동사 둘 다 value예요. A, price. B, sense. C, standard. D, knowledge. 생각해보세요. 정답 value. 바로 값어치, 가격 A가 정답이죠. sense. 야,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fashion sense라고 하잖아요. 감각, 분별. standard는 표준을 뜻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뜻해요. knowledge. 자, 알다란 거죠. 그쵸? knowledge 하면은 명사로 아는 것, 지식, 학식을 뜻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준비한 동의어 연습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기억이 나는 것들도 있고요. 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오늘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만 여러분들만의 리스트, 오답 노트를 꼭꼭꼭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화하신 거예요. 자, 우리 지체할 수 없죠. 계속 이어서 동의어 연습 문제 풀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